본 방송에서는 지난 2016년 9월 남파간첩 출신으로 현재는 한국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북한의 적화 기도를 밝혀주고 있는 곽인수 박사의 남한의 간첩은 있다라는 안보 강의 내용과 인터뷰를 통해 남파 간첩들의 활동을 폭로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는 2021년 7월 남한 이대로는 위태롭다라는 본방송 시사 저널을 통해 시민단체라는 가면을 쓰고 공공연히 활동을 하고 있는 남파 간첩들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었다. 그런데 그 예측이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둘러싼 간첩들의 소행으로 입증이 됐다. 남한 내 자생적 간첩들이 북한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공작원, 다시 말해 간첩들과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지령을 받고 주민들을 선동하며 반대 공작을 펼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도 침투하며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에도 참여하면서 여당 중진 의원들과 접촉을 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도 출마를 한 것이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11년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등에도 이름을 바꿔가며 참여해서 주민들을 선동하면서 기지 건설을 좌절시킨 바가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이들의 남파 활동은 지난 2006년 곽인수 박사가 지적한 사실과 그대로 부합하는 것이다. 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제일 뒤에는 북한이 있다는 것을 아주 실감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 해군 기지를 지금 이제 거의 완공이 다 됐는데요. 아마 됐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 제주 해군 기지 처음에 할 때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맨 처음에 시작된 거는요, 그 강정마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정부가 보상 제대로 해달라고 돈 좀 더 달라, 이게 사실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종북 세력이 개입하면서 이게 뭐냐면 조그마한 마을의 일이 전국의 이슈가 됐더니 대한민국에. 그 다음에 그게 경제적인 문제인데 정치적인 문제로 됩니다. 그러다가 반정부로 가고요, 나중엔 반미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도 이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는 반드시 있다, 조종하는 문제. 북한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냥 이렇게 일반 서민들을 와서 접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 지도층, 엘리트들을 가서 접촉을 해서 포섭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뭐 광화문 광장에서 뭡니까 광우병 촛불 시위를 해도 이 사람들이 지휘를 하고 그러지, 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거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90년대부터는 합법적인 진보 정당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게 전술이 변화됐어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장기 집권을 했죠. 그래서 북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됐을 때 저 전두환 대통령도 죽을 때까지 해먹겠구나. 북한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암살하려고 미얀마 아웅산 배소 폭파 사건이 그래서 일으킨 겁니다. 그냥 괜히 가서 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도 대통령만 죽으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제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1.12 사태, 문세광 사건, 이게 다 뭐냐면 대통령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대통령만 죽으면 대한민국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까지. 중요한 거는 80년대 중반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그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이 표출된 특징은 뭐냐면 대통령을 선거에서 바꾼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바뀌잖아요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 공간을 이용해보자. 이때까지는 그냥 가서 때려가지고 없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합법적으로, 아주 평화적으로 가서 한번 틀어보자. 그래가지고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북한을 추종하거나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하려면 정치 세력을 이렇게 묶는 게 필요하다. 정치 세력화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은 뭐냐면 정당입니다.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북한이 시도했던 것이
1990년에 만들었던 민중당입니다. 대한민국에 민중당 나왔던 건 다 아시죠?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 민중당 출신들 많습니다. 제가 뭐 이름은 그때 당시 민중당 내에 북한과 연계된 간첩망이 2개 있었습니다. 2망이 들어가서 민중당을 좌우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F-35 스텔스 전투기 관련 간첩 사건을 계기로 한미 연합훈련을 둘러싸고 연합훈련의 폐기까지 유도할 수 있는 연기 조치를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여당 일부 의원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면 현재 국가 보조를 받고 있는 진보를 내세운 좌파 시민단체들 가운데 남파 간첩이 침투되어 간첩 활동과 국가 파괴 활동을 하고 있는 위장단체가 한둘이 아니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런데 문제는 남한에 무슨 간첩이 있어 하며 부인하면서 운동권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로 매도해왔던 지금의 정권에서 어떻게 터졌느냐는 것이다. 그것도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에 불리할 수도 있는 사건인데 말이다. 여기서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할 것 같다. 첫 번째는 F-35 스텔스 전투기 간첩 사건을 전후해 불거져 나왔던 박지원 국정원장의 사임설이다. 그것은 북한 친화적인 국정원장과 이에 반하는 국정원 내 세력 간의 알력에서 반대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간첩 사건이 표면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남파 간첩들을 두둔한다는 루머들을 불식하기 위해 남한 내 거대 간첩망 조직의 꼴이라고도 할 수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 간첩 사건을 표면화시켜 미리 잘라버림으로써 더 큰 조직을 은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국정원이나 경찰 그리고 검찰 등 사정과 정보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현 정권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보면은 두 번째 이유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데 그것은 미국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책임 담당관이 백악관 안보실에 보고했다는 내용 때문이다. 한반도 정세 연례 브리핑 분석 자료라는 이 내용에 의하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임기 말 심각한 램덕 위기와 맞물려 내년 대선 결과도 매우 절망적인 여론 악화로 정권 연장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북계 통전부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비밀 연합 작전으로 남한 내에서 북한 노동저기대 같은 민노총 등을 앞세우고 북괴군 특수부대 소속 게리라 요원들까지 위장복장으로 합세 또다시 5.18식 내란을 획책한 뒤 문재인 정권은 시위 진압을 빙자해 비상개업을 선포하며 선거를 거치지 않고 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 가운데 섬뜩한 내용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권을 쟁취한 후에 국민투표도 없이 남북 공동성명으로 조선민주주의 고려연박인민공화국을 대내외에 선포함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민족패망의 역사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어서 섬뜩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이 허구이기를 바라지만은 F-35 스텔스 전투기 간첩 사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가 안보와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 반국가적 시위 등에 앞장서는 남한 내 수많은 진보를 표방한 시민 단체들 가운데 남한 간첩의 침투와 조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남한 내 정치 사회 현상은 미 국가 정보국의 보고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진정한 정권이라면 제2, 제3의 F-35 사건 같은 간첩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